안녕하세요. G무크 자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터미널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개발들이 예전에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터미널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개발들이 이클립스, 또 인텔리제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쉽도록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메뉴 구성이나 또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간단한 명령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방식이 최근에 개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유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환경인 터미널과 쉘, 그리고 다양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강좌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공통기초 프로그래밍 개념 잡기에 3. 터미널과 CLI를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터미널과 쉘, 그리고 유닉스, 또 맥OS,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로 다른 운영 체제에서 이러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들을 호환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한 표준인 포식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포식스에 따라서 맥OS라든가 리눅스가 설계되어 있고, 또 윈도우즈의 경우에도 시그윈이나 또 윈도우즈 서브시스템 포 리눅스라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유닉스 기반의 표준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환경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운영체제를 조작하는 기본적인 명령들은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따라하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들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습 내용들은 뒤에 이어지는 따라하기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터미널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터미널은 원래 유닉스 기반의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의 컴퓨터는 지금과 같이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라 이렇게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모니터와 이렇게 키보드가 연결된 단말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단말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말기를 우리가 터미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터미널은 보통 특별한 기능이 없고, 서버 컴퓨터, 보통 이제 메인프레임이나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단지 출력,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키보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더미 터미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터미널 장치가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직접 텍스트로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개인용 컴퓨터 역시 그 자체의 컴퓨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터미널을 사용하지는 않죠. 대신에 원격으로 컴퓨터를 접속하거나 혹은 또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컴퓨터를 제어할 경우에 터미널 혹은 콘솔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윈도우의 탐색기죠. 그래서 이러한 윈도우의 탐색기를 이렇게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마우스로 또 시각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환경이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만한 명령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네, 이 명령 프롬프트도 터미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에. 그래서 윈도우에서 예를 들면 디렉토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cd 명령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GUI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CLI를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그것은 최근 개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또 모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구현해 놓은 모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프로젝트 구조를 생성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GitHub를 통해서 공유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과정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CLI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든가 루비, 또 노드, GitHub 이러한 작업에 많이 쓰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그 프로그램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기 환경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기능들이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CL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드 패키지를 관리하는 npm을 이용해서 노드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 또 git을 이용을 해서 이건 리모트니까 GitHub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GitHub 관련된 명령을 사용하는 것, 또 루비라는 언어에서 루비 모듈을 설치하기 위한 잼이라는 프로그램 등등. 또 이 밖에도 최근 프론트엔드 개발에 많이 쓰이는 뷰라든가 혹은 리액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CLI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LI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맨드를 입력할 때 그렇게 입력된 커맨드를 이해하고 실행하고 관리해주는 주체는 이제 원래 쉘이라고 하는 겁니다. 쉘. 그래서 말 그대로 조개 껍데기의 의미로서 터미널을 쓰기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뭐 과거에도 OS가 있었죠. 그래서 OS와 이제 사용자가 서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GUI를 쓰는 거지만 이제 CLI를 쓴다면 그 CLI는 그 안에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쉘이 있습니다. 쉘마다 제공되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유닉스의 경우에는 뭐 쉘, 뭐 콘쉘, C쉘, 본어게인 쉘 등 다양한 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 OS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닉스 OS 커널을 쓰고 있고 또 포식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식스라고 하는 것은 유닉스 운영체제의 공통 API 규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다르더라도 이 운영체를 사용을 하기 위한 각종 명령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본 규격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식스입니다. 그래서 즉 포식스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운영체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리눅스에서 혹은 유닉스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명령들이나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포식스가 완전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도 본 어게인 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과거 도스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커맨드, cmd라는 프로그램이 기본 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오래되었고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워쉘이 바로 윈도우의 기본 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워쉘은 완전한 유닉스 호환 모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윈도우에서 이러한 그 유닉스 환경을 쓰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시그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그윈을 쓰면 바로 이런 포식스 레벨의 사용 환경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점점 사용 비중이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그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윈도우즈가 리눅스 서브 시스템 WSL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리눅스와 같은 환경을 윈도우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윈도우에서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쯤 되려나요? 가상 머신. 가상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은 윈도우를 실행하고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실행하고 그 위에 리눅스를 가상의 하드웨어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VM웨어라든가 버추얼박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식이고요. 다만 완전한 그 리눅스를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듀얼 부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팅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와 리눅스를 선택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불편하겠죠. 리눅스 쓰다가 다시 윈도우로 들어가려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편한 방법인데 덩치가 크고 속도가 느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 WS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의 경우에는 XP에서 이런 것들이 포식스 지원이 지원이 사라져가지고 시그윈을 썼다가 이제 윈도우즈 10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WSL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터미널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워쉘 등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WSL 등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실습에서는 윈도우즈 파워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포식스 레벨의 각종 명령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각종 명령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WSL 설치는 다음에 안내를 참고해 주면 되겠고요. 네, 기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명령어는 윈도우나 리눅스 또 맥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pwd,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ls는 디렉토리의 목록입니다. 각각의 명령은 세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 혹은 ls-la 등등. 그래서 도움말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권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라든가 그룹,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은 읽기, W는 쓰기, X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파일에 RX만 되어 있다면은 읽고 실행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CD는 디렉토리 이동하는 것이고요.
자, 유닉스 윈도우 계열에서는 이렇게 C 드라이브의 역슬래시, 이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표C가 되는데요.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디렉토리를 루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네, 캣은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리어는 현재 화면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고요. RM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rm-r를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ps는 컴퓨터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를 조회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결과를 다른 명령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명령의 실행 결과를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예를 들면 ls-는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로 보내겠다? result.txt 파일로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면 append. 그 다음에 파이프는 이제 목록이 긴 경우 모어 명령을 이용해서 끊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명령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파이프. 대표적으로 이제 모어와 같이 많이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터미널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